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홍차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담소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서 28살 내가 아이를 낳고 싶은 이유 이런 이야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싶죠?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아빠랑 같이 살았어요. 아빠랑 같이 살고 좀 떨어져 지냈다가 자취생활을 한 거죠. 자취생활 한 10년 정도 하다가 10년 만에 아빠랑 다시 같이 살고 가족끼리 다 뭉쳐서 살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더 느끼는 게 있어요. 저희 아빠가 나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뭔가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늙어가는 거, 나이가 들어가는 거. 아빠는 항상 울투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우리 아빠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더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살아온 시간보다 짧은 거야. 저는 아직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수명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우리 아빠는 아닌 거예요. 일단은 저희 가족은 사실 엄마랑 아빠가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시긴 했지만 저희 엄마는 꾸준히 사랑을 주시고 김치도 지금도 보내주시고 연락도 자주 하고 얼굴도 뵙고 하는 사이예요. 부모님께서 이제 서로가 안 맞았던 것뿐이지 부모님께서 주는 사랑은 사실 엄청 크거든. 저희 아빠가 되게 가정적이에요. 지금도 주말마다 이제 집에 오시는데 요리를 아빠가 하시고 설거지도 아빠가 하시고 우리 아빠가 자기는 언제쯤 요리를 얻어먹을 수 있냐면서 네, 그러고 저희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정도는 꼭 여행을 같이 가고 놀러를 갔던 것 같아요.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안 되더라도 좀 가까운데 봄이면 벚꽃 보러 가고 가을이면 단풍 보러 가고 여름이면 바다 보러 가고 좀 그렇게 보내고 그랬어요.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이런 행복한 가정을 저도 꾸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아빠 혼자서 이제 저 여동생이거든요. 여동생이랑 저랑 둘을 키우려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자아이들이니까 더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도 나는 아이를 갖고 싶고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고 싶지만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는 항상 고민에 있긴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정을 꾸린다고 해서 이 가정이 꼭 행복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100% 행복하면은 아유 당장 가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행복이라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요. 중학교 때였어요. 그 빅뱅이 되게 그 시대를 이끄는 시기였어요. 저희 중학교 때가. 그때 아빠가 저희랑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빅뱅을 좋아하는 거 아니까 빅뱅 기사를 읽어오는 거야. 빅뱅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뭐 노래는 뭐가 유행인지 이런 거를 막 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게 기억이 남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기사를 보고 알아오는 게 실시간이 아니고 좀 한 막 2주 전 거, 한 달 전 거 이런 거를 또 읽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기억이 나요. 아 그거 이미 다 지난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 알아주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 어렵잖아요. 제가 아직 28살이지만 지금 10대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 아빠는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고 뭔가 친하게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공부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도 느끼지만 참 좋은 아빠예요. 지금도. 어디 데려가려면 데려가주고 데리러 오라면 데리러 오고 그것마저도 행복으로 느끼고 함께 딸들이랑도 시간을 보내고 나도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이 나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네를 만나서 참 행복하다. 너네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살게 해주고 똑바로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뭐 술 마시고 하신 얘기긴 한데 뭔가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과연 내가 내 자식을 낳고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게 어떤 느낌일까? 내가 당장 이 젊은 시절이 계속 유지된다면 안 낳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내가 나이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정말 내 편이 없을 수 있는데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저랑 제 동생만큼만 잘한다면? 특히나 이런 생각이 또 있거든. 또 한 명은 낳기 싫고 2명까지. 2명 낳고 싶어요. 그게 왜냐면 저는 동생이랑 사이가 진짜 좋아요. 내 기억으로는 싸운 적이 딱 한 번 있을 거예요. 대부분 솔직히 내가 많이 봐주기도 했고
사춘기 시절에 딱 한 번 싸운 기억이 없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먼저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이제 동생 보험금을 내주고 용돈을 주고 그랬어요. 이제 그게 너무 고맙다고 동생이 취업을 했거든요. 취업을 하자마자 저한테 100만 원 딱 보내고 고맙다고. 지금은 안 보내는데 몇 달 정도 막 20만 원씩 용돈을 조금씩 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게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걸 해도 다 내 편인 거야. 남자친구도 내 편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남편도 내 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정말 의심을 할 수 없는 나의 편인 거야. 그게 어떤 걸로 또 이어지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런 생각을 되게 해요. 진짜 무섭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요. 겁이 정말 짱 많아요. 진짜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를 인정을 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 순간이 너무 괴로울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동생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내가 하지 않을까? 만약 혼자라면 그거를 오로지 내가 감당을 해야 하는 몫이지만 그게 아니라서 좀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낳은 아이가 혼자서 죽음이라는 거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를 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걸 또 보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또 낳게 되면 둘 낳고 싶고 사춘기 때 많이 싸우더라도 그걸 성인이 되면서 의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다른 가족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방송 중에 장난스럽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크긴 해요. 내가 죽었을 때 아무도 없는 게 무서워서. 그래서 약간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싶고 한 것도 있어요. 뭐 이기적이라면 이기적일 수 있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되게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 같네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감정을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한 명만 낳는다면 한 명한테만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지금 너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한들 내 가정은 혹은 내 아이들은 안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기 둘 낳아가지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그럴 때 형제 사이 틀어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행한 삶이 좀 앞을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 아무래도 나도 내가 소중하게 난 내가 중요하지 내가 소중하지 그렇게 좀 자란 세대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갖고 싶은 감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내가 살면서 죽기 전까지 느껴보지는 못한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괴롭거나 막 힘들고 슬픈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느껴보는 게 또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느껴져서 나를 버린다면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하겠지. 그냥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아빠는 돌아가실 테고 그렇게 되면 저랑 제 동생이랑 남겨지는 건데 뭘 보고 어떻게 삶을 또 살아가고 하는 과정이 생길까 싶기도 하고 물론 부정적이게 이야기한다면 솔직히 끊임없다고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솔직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려운 건 당연히 있어요. 혹시나 몸이 망가질까 봐. 하지만 제가 최근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자궁경부 쪽에 암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아서 저 이제 검사를 하고 왔어요. 주사 맞고 약 먹고 한 지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두렵더라고.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망가지는 제 몸보다 아이를 못 갖게 되는 몸이 될까 봐도 막 더 두려운 거야.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게 됐어요. 병원 잘 다니고 있어서 긍정적이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좀 이기적일 수도 있는 말로는 내가 외로울까봐도 있어요. 혼자인 게 무서워서. 근데 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이제 같이 살진 않았어요. 우리 엄마는 친구들하고 잘 노세요. 본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잘 지내세요. 아이를 낳아라, 뭐 결혼을 해라는 아니에요. 왜냐면 나 아직 안 했으니까. 해본 사람은 마냥 얘기할 수 있다고 해도 나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직 28살 미혼이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나의 심정을 남겼네요. 오히려 기혼자나 이제 아이를 가지신 부부분들이 보시면은 아유 저것도 힘든지 모르니까 막 이럴 수도 있긴 해. 그래도 내가 20-30년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서 내가 60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아빠 나이죠. 제가 아빠 나이가 됐을 때 불러봤는데 소중한 부분이 딱 가족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그 가치라는 거는 다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냥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안녕.